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5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다시 재개합니다. 지난 5월 19일부터 관계를 단절했던 양국은 안보와 민간 협력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1월 18일 새벽 이스라엘군이 시리아군과 이란 혁명수비대의 군사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이로 인해 군인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이란이 허용치의 12배 수준의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는 발표가 나온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란을 향한 최대 압박 정책을 이어가며 이란에 새로운 제재 조치를 가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다시 재개합니다. 지난 5월 19일부터 관계를 단절했던 양국은 안보와 민간 협력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1월 17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스라엘과의 안보 및 민간 관계를 6개월 만에 복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후세인 알셰이크 PA 민정부 의장은 마흐무드 아바스 수반이 이스라엘로부터 양자간 협정을 준수한다는 공식 서면 및 구두 약속을 받았다고 와파 통신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어서 이를 토대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5월 19일 이전으로 복원한다며 이는 우리 국가의 위대한 승리라고 전했습니다. 1993년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오슬로 협정이 체결된 이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이스라엘은 수자원, 안보, 민간 부문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해왔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지난 5월 이스라엘이 서한지구 합병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자 이스라엘과 미국과 맺은 모든 협정을 무효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관계 복원을 통해 팔레스타인은 지난 5월 중단했던 세금 이전을 다시 재개합니다. 팔레스타인은 지난 5월 이래로 이스라엘로부터 받아들이던 세금 이전이 단절돼 공무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려왔습니다. 또한 관계 단절로 인해 팔레스타인 시민들은 이스라엘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으며 수만 명의 신생아들의 공식 서류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나온 것이며 팔레스타인은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팔레스타인 명분에 더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당선되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다시 세입을 받아들일 것을 시사해왔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바이든은 지난 11월 17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에서 이스라엘이 유대적이고 민주적인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를 표했습니다. 반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는 이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하젠 콰셈 하마스 대변인은 PA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복원하면서 이를 승리라고 언급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여론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 우리는 PA가 즉시 결정을 철회하고 바이든의 도박을 거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진정한 통합 없이 이 땅은 해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이스라엘 무장투쟁을 주장하는 하마스는 최근 몇 달 동안 PA와 회담을 열어 양당 간의 통합을 모색하고 대선과 총선 개최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슬람 지하드 또한 이번 PA 결정이 팔레스타인 단결을 위한 노력을 끝낼 수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슬람 지하드는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국가적인 통합을 이루려는 모든 노력에 대한 쿠데타이고 적과의 동맹이라며 PA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11월 18일 새벽 이스라엘군이 시리아군과 이란 혁명수비대의 군사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이는 골란고원 보안지대에서 폭발물이 발견된 것에 대한 보복 공격이었으며 이로 인해 군인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군이 11월 18일 새벽 시리아 남부에 위치한 시리아군과 이란 혁명수비대 소유의 군사시설을 공습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날 새벽 창고와 주유소, 군사단지 및 지대공 미사일 포대 등 8개 표적에 대해 폭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시리아 군인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고 시리아 국영 언론은 전했습니다. 18일 공습은 골란고원 국경지역에서 폭발물이 발견된 것에 대한 보복과 이란에 이 지역을 떠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히다이 질베르만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번 공격이 국경 근처에서 이란의 침해를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과 이란이 주둔할 수 있도록 한 시리아에도 책임을 묻는 의도였다고 전했습니다. 질베르만 대변인은 이번 공격이 시리아 내 대리민병대를 지휘하고 지원하는 이란 쿠두스군의 여러 시설을 겨냥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베니 간츠 국방부 장관은 이란이 다시 이스라엘군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거나 영구적인 군사 주둔을 계속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이스라엘군 전투 기술자들은 골란고원 이스라엘 영토 내에 있는 대인지뢰 3개를 무장 해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폭발물이 이란 쿠두스군의 사주를 받은 시리아 내 친이란 대리 세력에 의해 설치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כוחות חטיבה 474 איתרו וחשפו זירת מטענים במרחב מוצב צה"ל בגבול סוריה בדרום רמת הגולן. הזירה נמצאת סמוך למקום סיכול הנחת המטענים לפני 3 חודשים בקרבת גדר הגבול. כוחות ההנדסה של אוגדה 210 הגיעו למקום ונטרלו את הזירה. 이스라엘은 지난 8월에도 골란고원에서 폭발물이 발견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시리아를 공습했지만 이란 군시설을 겨냥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은 2011년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이후 이란의 시리아 내 영구적인 군사주둔과 헤즈볼라의 무기를 수송하려는 노력에 반대해 시리아에 수백 건의 공격을 감행해왔습니다. 이란이 허용치의 12배 수준의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는 발표가 나온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발표에 대해 이란은 미국의 강력한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란을 향한 최대 압박 정책을 이어가며 이란에 새로운 제재 조치를 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1월 12일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고위 보좌진들에게 이란의 주요 핵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석상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모진들은 이날 군사 행동이 더 큰 갈등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회의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량이 허용치의 12배 수준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지 하루 뒤에 열린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익명의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에서 대응 방안과 선택지를 자세하게 물었고 나탄즈를 겨냥한 미사일 공격 의지를 수차례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소식이 발표된 이후 미국에 대한 강력한 맞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알리 라비의 이란 정부 대변인은 11월 17일 이란에 대한 모든 조치는 강력한 맞대응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지난 11월 18일 예루살렘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이란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을 밝혔습니다. 회담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 정권을 향한 최대 압박 정책은 계속해서 시행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18일 이란의 대표적인 자선단체와 그 계열사들을 인권 침해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번 제재의 대상이 된 이란의 모스타자판 재단과 약 160개의 자회사는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악의적인 활동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메네이가 관리하는 이 자선재단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에서 막대한 재물을 축적해왔고 압류된 수백 개의 기업과 재산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란 최고 지도자는 자선을 빙자한 채 동맹들에게 보답하고 정적들을 박해하는 데 이 자선단체를 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표면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자선단체지만 그 소유물은 이란 국민들로부터 몰수됐다고 전했습니다. 마흐무드 알라비 이란 정보부 장관 또한 2019년 11월 10일을 포함해 이란에 대한 심각한 인권 유린에 중점적 역할을 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은 물론 이를 어기는 외국 정부와 기업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ou can't stand here and stare out at what's across the border and deny the central thing that President Trump recognized that previous presidents had refused to do, that this is a part of Israel, a central part of Israel.
and that each nation has the right to defend itself and its own sovereignty, and tha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 continue to do all that we can to make sure that Israel has what it needs to do just that. And we will honor your right to defend your own people. We will regard the global anti-Israel BDS campaign as anti-Semitic. It seems like a statement of fact, but I want you to know that we will immediately take steps to identify organizations that engage in hateful BDS conduct and withdraw U.S. government support for such groups. We want to stand with all other nations that recognize the BDS movement for the cancer that it is, and we're committed to combating it. Our record speaks for itself.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